안녕하십니까. 제한사무국의 민병석입니다. 네, 2023년도 제한제한 기본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내면 교육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배포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해선 처음 시행하는 교육 방법이기는 하나 모든 제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로는 필테크놀 제한 현황부터 시작을 해서 제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6번과 7번에 있는 제한 방향이라든지 제한 규정 같은 경우는 22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에 대한 내용들, 진행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활동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제한 등록 건수가 상승하였고 22년도에는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21년도는 602건이었으며 22년도는 505건으로 22년도 1월부터 진행된 아이디어 참여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건수를 인정을 하였으나 22년 1월부터는 건수로 미인정되면서 505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제한 효과 금액의 경우는 21년도와 비슷한 39억의 제한 효과 금액이 발생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도에 그 제한에 대한 참여 인원은 대상자 154명 기준으로 119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참여율은 77%입니다. 22년도에는 대상자 147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112명의 제안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당 건수로 봤을 때는 21년도는 3.8건, 22년도에는 4.3건으로 참여율은 21년 대비 22년도는 참여율은 하락하였으나 인당 제한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았을 때 제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고 일부 인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 참여가 필요한 시점으로 근본 내용과 같이 제안 교육을 진행을 통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근본 제안자 교육을 통해서 제안자의 기본 지식과 함께 효과적인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제안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안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제안의 의미는 첨부된 내용과 같이 트리즈, TPM, 식스 시그마, 린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강화,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불편과 비효율 개선, 낭비 개선, 분량 개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툴이 저희 회사에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객 만족도 달성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 툴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제안 활동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 툴을 통해서 고객 만족 중에 서비스 향상, 저희 사내 이미지 업 등을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근무 환경 개선, 그다음에 개인 역량 향상 등의 만족도, 저희 회사의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낭비 제로, 불량 제로, 사고 제로, 크레임 제로 등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불만들을 개선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제안 제출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제안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안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안 사무국에서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제안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글과 같이 제안은 모든 직원이 업무에 대한 개선 활동을 참여를 통해서 자기 발전과 함께 회사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영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는 3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제안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활동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음 육성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제안은 아이디어 발상과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고 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실시하는 것들이 제안 활동의 추진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회사의 발전과 경영 이윤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PS 테크놀로지 개선 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며, PS 테크놀로지 개선 제안 프로세스의 경우는 크게는 2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제안, 두 번째는 실시 제안. 이 2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는 당장 실시하지 않고 개선하기 전 상태, 실시하지 않은 상태를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어 제안을 등록을 하고 난 후 심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사 이후 참여와 채택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2 가지 정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채택을 하게 되면 실시자와 실시 완료일을 지정한 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내용을 다시 등록을 한다면 채택 실시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시 제한은 본인이 혹은 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완료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완료된 내용을 개선 완료된 내용을 등록하는 게 실시 제한입니다. 실시 제한 같은 경우는 심사자가 이제 저등급, 5등급, 4등급 이하죠. 5등급 이하의 경우는 심사자가 심사를 통해서 포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등급, 4등급 이상 같은 경우는 제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좋은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내용을 확인해서 심사하고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심의위에서 조금 제안의 효과가 크거나 제안 효과가 크거나 혹은 조금 더 1년 후의 내용을 좀 봐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사후 효과를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제안 활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활동은 크게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게 작은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일의 개선이 우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작은 개선 전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안 활동 개선되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문화를 만들게 되고, 3 번과 5 번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신을 위한 자기 업무에서 혹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제안이라도 실시가 가능한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 개선이라고 하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 제안 활동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제안은 자기의 경쟁력 출과 자기 업무 개선의 밑거름이며 제안의 소재는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안은 내용에서 찾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선 제안 진행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 착상, 착수. 즉 차관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발굴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상은 발견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창출하고 어 제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그만두게 하거나 혹은 줄이거나 혹은 바꿔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수는 착상된 내용을 가지고 진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하고 개선을 실시하는 것들을 착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관, 착상, 착수 이 크게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제안 혹은 좋은 바람직한 개선 제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의 제안보다는 마이잡 내 업무를 개선하는 제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부서의 제안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 뭐뭐를 해 주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안 활동 중에 내 업무 제안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직접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이 돼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제안을 등록을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마이잡 제안이라는 활동을 많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S 테크놀로지에서도 많은 제안 인원들이 본인의 업무에서의 제안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 요청하는 부분들 많이 있긴 하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한 7:3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더 개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말잡 제안 활동을 향후에는 좀 더 교육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안 위에서 아까 그 세 가지 프로세스 중에 착상 단계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 10원칙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 2, 3, 4, 5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제안 발상하는 것들은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봐야지만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적인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쪽에 편향해서 본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라. 혹은 또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하는 건 상사에게 할 수도 있고 동료에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귀담아 들어라. 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불만이 없다면 혹은 불평이 없다면 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귀담아 듣는다면 아이디어 발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음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는 "안 된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라." 이 뜻은 이거는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을 할 때 안주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잘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 본다면 어 제안의 아이디어 발상에 좋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메모하라, 그다음에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과거의 것을 생각하라. 기존에 했던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을 쪼금 어 아이디어를 삼아서 혹은 그런 것들을 쪼금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한다면 어 아이디어 발상이 될 수가 있으며 "아이디어 씨앗을 품어라." 이런 내용은 누군가가 아이디어가 내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쪼금 더 살을 붙여서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해서 좀 더 플러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쪼금 더 나은 아이디어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서 좀 제가 파 왔는데요. 제안왕이 말하는 아이디어 발상 10 가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호기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도 가지고 그리고 고정관념도 깬다면 많은 제안들이 눈에 보이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에 같이 좀 첨부를 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착상에 이어서 차관 단계, 제안 차관 단계에 대한 어 개선의 4 원칙 ECRS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CRS란 처음 보던 내용과 같이 엘리미네이터 제거, 컴바인 결합, 리어레인지 재배열, 네 심플리파이 단순화 등의 4 가지 단계를 압축해서 ECRS라고 합니다. 이런 ECRS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엘리미네이트 제거 첨부된 그림과 같이 통상적으로 신발 끈을 잇는 것들이 몇 년 전까지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이 끈이 없는 이런 신발들도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치고 인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자국을 뺄 수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어 개선할 수 있는 차관 단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컴바인으로 결합. 어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한 개, 한 개가 본인이 잡고 이렇게 먹는 이런 아이스크림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쌍쌍바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쌍으로 붙여서 좀 더 하나하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쌍쌍바가 나왔었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혹은 '나눈다면 어떨까?'라는 이런 결합 컴바인의 원칙에서 이런 쌍쌍바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레인지라고 해서 재배열, 순서 바꿈이라고 하는데요.
공정 내에서 예를 들어 뭐 1, 2, 3, 네 가지 공정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 혹은 좀 더 시간이 짧게 걸리는 방법들을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 고민을 한다면 하나의 또 개선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플리파이라고 해서 단순화, 간소화, 간편화. 즉 간략하게 하고 소박하게 하면 어떨까? 즉 줄이거나 뭐 제거와 다르게 좀 공정 내에서 10가지 이 공정이 진행이 됐다면 그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없을까? 혹은 절반이라고 반만 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단순화시켜 보고 간소화시켜 보고 간편화시킨 예를 들어 지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차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제한의 5가지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당 내용은 작년에도 교육을 했지만 불평이라든지 건의 등의 구체적이지 않은 제한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 제한을 올리거나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공상적인 제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성이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가 나지만 그 효과보다 투자비가 많이 드는 제한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라는 그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합니다. 근데 효과는 있지만 투자비가 뭐 10배, 20배 더 든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나타나는 제한, 계약이란 건 도리어 고쳐서 도리어 나빠지게 하는 바꾸거나 제거하고 그러더라도 효과가 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빠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품질이라든지 공정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게 되면 그런 제한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개선 진행을 하시고 제한을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차관 단계 이후 착수 단계입니다. 착수 단계에서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보통 제안자의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의 했던 내용들이나 아이디어 제안들을 함축하는 그런 제목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셨으면 합니다. 뭐 뒤에서 제안 제목에 대한 혹은 제안 내용에 대한 혹은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교육을 하겠지만 일단 본인이 했던 내용을 좀 함축해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서에 이제 과제 혹은 불편한 점, 비효율, 낭비 등의 현상과 원인을 사실 입각해서 기술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필수테크 인원들은 잘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현상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작성하고 계신데요. 음, 그리고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하기 부족하면 사진, 도면, 그림 등 여러 가지 파일이나 혹은 PPT, 엑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첨부하면 좀 더 쉽게 심사자께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좀 많이 저희 제안 시스템에도 빠져 있는데요. 제안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 유형효과, 무형효과 부분들을 빠짐없이 작성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런 유형이라든지 무형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혹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해당 내용들을 같이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작성 방법입니다. 제목은 자신의 제안 활동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수단과 효과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제안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났는지, 예를 들면 매출 증대, 비용 감소, 원가 절감의 유형 효과 등이라든지 무형 효과 부분들은 뭐 사기 진작, 업무 처리 신속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목에 같이 표현을 해준다면 이 제목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이네? 라고 이제 심사자분들 혹은 다른 분들이 빠르게 캐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의 표준화 건이라는 제안 제목으로 작성이 됐다면 이것보다는 근무일치 작성을 통한 이게 대상이죠. 그다음에 수단으로는 표준화 그리고 업무 처리 신속화 즉 효과 부분들을 같이 작성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해당 내용은 저희 제안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왔습니다.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들의 이 제목이 꼭 틀리진 않았습니다만 옆에 그 변경된 제목으로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캐치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간략하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세이프티 커버 해칭 방법 개선이라고 했을 때 효과 부분들, 작업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해칭 방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료 창고의 제습기 설치해 같은 경우도 어떤 효과가 있으면 재료 보관에 품질 향상이 되었다라는 효과 부분들을 추가한다면 좋은 제안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낭비적 제거, 장비의 녹 제거용 무선 청소설 구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쓰는 건지, 4 공장에 쓰는 건지, 1, 2 공장에 쓰는 건지, 혹은 3 공장에 쓰는 건지 이런 대상 위치와 어떤 효과가 나는지, 녹 제거 시간 단축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효과 부분을 추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안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부분입니다. 제안 내용을 작성할 때는 상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자께서는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세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사가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제안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준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인데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번의식이 아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한다면 좋은 제안 내용일 것이고요. 해 달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지 음 안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건의식의 내용도 불만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 부분들 산출하여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그 작성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기준표 테이블을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시와 드렸다시피 화장실 사용자가 편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이게 아니라 혹은 화장실 핸드백 거리를 달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화장실에 핸드백 거리 3 개를 달았더니 고객 만족, 사원 만족이 있었다. 이런 식의 어 좀 구체적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재무 산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저희 제안 시스템에 있는 걸 좀 가져왔는데요. 음
또 해당 제안 내용은 다 비제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내용들을 좀 뜯어서 상세하게 본다면 효과 부분, 재무 부분을 산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기에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오토브라스트 전원 오프라는 그 제안의 내용을 보시면 휴일에 오토브라스트 메인 전원을 차단해서 소비 전력을 줄인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기세 절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효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재무가 아닌 재무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롤러 받침대 지그 개선 관련해서는 지그 사이즈 축소를 통해서 직방의 제품과 미간섭이 당겨서 분량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불량 제작업 비용들을 산출을 해서 월 1개 혹은 연 12개 정도의 분량이 줄어들었다면 그런 불량 제작업 비용을 산출해서 제한 등록을 해주시면 효과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같이 첨부해 드리겠지만 참조해 주시고요. 수냉판 같은 경우는 제작업 비용이라든지 세정시간 개선, 그다음에 호이스트를 적용했다. 직을 적용하여 수익검사 호이스트 부분들은 수선비 절감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 낼 수 있고, FMM 거치대 사용권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부분들을 효과, 재무 효과로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선 효과 산출 가이드 표입니다. 산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 인터넷에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영업, 품질, 생산성, 그다음에 설비 개선, 가공비, 소모품비 절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회사에 맞게 조금 산출식들을 같이 좀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 전후에 사용량, 그다음에 단가 곱하기 12개월을 한다면 연간 효과 산출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 표는 서버에 같이 제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제안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참조를 해서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급 제한의 조건입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 지금 고등급들이 연간 대략 제출 건수 중에 한 7%에서 10% 정도가 고등급으로 제출이 되고 있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등급 제안들을 좀 보시면 현상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시가 된 제안들입니다. 또한 유무형의 개선 효과가 좀 큰 제안들도 많고요. 그리고 횡전계된 타 공장에서 횡전계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효과 실시한 제안을 통해서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현상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안 중에서 효과가 큰 내용들은 고등급 제안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혹은 주위에 둘러보면서 내용이 있다면 개선 활동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고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 사무국인 민병석 책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이드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